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7 봉투의 행방 파트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오페라의 유령 챕터 1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7. 봉투의 행방. 경찰서장을 따라 들어가기 전에 레미와 메르시에가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관장들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하겠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물건을 가진 채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이야기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부터 관장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으며 그것이 단지 샹들리에가 추락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자, 이제 유령이 자신의 2만 프랑을 받기 위해 조용히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께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물론 관장들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통곡하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했다. 하지만 일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어느 날 아침 관장들은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오페라의 유령이 직접 쓴 편지를 책상에서 발견했다. 계약서의 항목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봉투에 1000프랑짜리 20장을 넣고 봉에서 지리 부인에게 주세요. 그 다음은 그녀가 알아서 할 겁니다. 관장들은 항상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사무실에 그 봉투가 놓여있는 이유를 알려고 하는 대신 이것이 자신들을 협박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을 붙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가브리엘과 메르시에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2만 프랑이 담긴 봉투를 관리인으로 복직된 지리 부인에게 주었다. 지리 부인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 그 후로 그녀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봉투를 받아든 그녀는 곧바로 유령의 박스석으로 가서 선반에 올려놓았다. 두 관장과 가브리엘, 메르시에는 공연 도중은 물론 이후에도 봉투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감시했다. 봉투가 계속 제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들도 꼼짝할 수 없었다. 지리 부인이 나갔을 때도 네 사람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다 지친 그들은 봉인이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봉투를 열었다.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처음에는 지폐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바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지폐 20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엉뚱하게도 익살 카드 20장이 들어있었다. 두 관장의 분노와 공포는 극에 달했다. 몽샤르맹은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리샤르가 반대했다. 리샤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랬다가는 우리 꼴만 우스워질 거야. 파리 전체가 비웃을 테니 첫 번째 게임은 유령이 이겼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면 되지. 리샤르는 다음 달 유령에게 지불해야 할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오페라의 유령에게 완전히 당했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모멸감과 압박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그때 바로 경찰서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사태가 전임자들의 장난으로 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떠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샤르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몽샤르맹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지리부인을 감시하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합의했다. 만일 지리부인이 공범이라면 지폐가 한참 전에 사라졌을 거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 여자는 멍청이일 뿐이요. 리샤르가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멍청이가 어디 그 여자뿐인가? 몽샤르맹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해냈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다음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을 테니까. 리샤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던 중 어느새 그 다음번이 다가왔는데 바로 크리스틴 다혜가 사라진 그날이었다. 그날 아침 유령은 돈을 지불할 날짜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번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번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봉투에 2만 프랑을 넣어 유능한 지리부인에게 맡기시오. 이번에도 편지와 함께 봉투가 따라왔다. 이제 돈을 봉투에 넣기만 하면 되었다. 두 관장이 봉투에 돈을 넣은 것은 파우스트의 막이 오르기 30분쯤 전이었다. 리샤르는 몽샤르맹에게 봉투를 보여주었다. 그는 몽샤르맹이 보는 앞에서 1000프랑짜리 지폐 20장을 세고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를 봉하지 않았다. 자, 이제 지리부인을 부르면 되겠군. 지리부인이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 그녀는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전히 젓갈색과 옅은 자홍색이 도는 검은 호박단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초라한 검은 깃털 장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 듯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들. 봉투 때문에 부르셨겠죠? 그렇소, 지리부인. 리샤르가 사근사근하게 대답했다. 봉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있소. 말씀만 하세요, 리샤르 관장님. 다른 일이란 게 뭐죠? 지리부인, 우선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두 대답해 드릴게요. 유령하고는 요즘도 잘 지내나요? 물론이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그런데 지리부인, 리샤르는 중요한 일을 털어놓기라도 하는 말투였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설마 바보는 아니겠지? 지리 부인은 모자에 달린 검은 깃털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발끈하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제 성실함과 정직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우린 서로 뜻이 통하는군요. 유령 이야기 말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리 부인은 중국어라도 들은 표정으로 두 관장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리샤르의 책상으로 걸어가더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할 수가 없군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당신은 다 이해할 거예요. 당신은 다 이해할 거예요. 우선 그의 이름을 말해봐요. 누구 이름요? 당신의 공범 말이에요. 지리 부인. 내가 유령과 공범이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같이 했다는 거죠? 유령이 시키는 대로 하잖소. 아, 그야 별로 성가시게 굴지 않으니까요. 그가 아직도 팁을 주나요? 제가 먼저 손 벌린 적은 없어요. 봉투를 가져다 주면 얼마나 줍니까? 10프랑이요. 가엾어라. 적은 돈 아니요? 그게 어때서요? 내 말 잘 들어요. 지리 부인. 도대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당신이 유령한테 헌신하는지 알아야겠소. 당신의 우정과 봉사를 단돈 5프랑이나 10프랑으로 살 수는 없을 텐데. 그건 그래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수치스러울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물론 그렇겠죠. 지리 부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